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예,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오늘은 무슨 날 키워드로,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3월 30일, 제가 지금 찍는 날짜가 3월 30일이거든요. 이날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역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예요. 네, 알래스카인데 옛날에 이 땅은 한때 러시아 제국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를 약간이라도 들어봤다면 예, 러시아가 헐값으로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매입한 사건 이거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19세기 후반 1867년 3월 31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알래스카를 차지했는 게 원래 러시아였는데 왜 러시아가 여기를 차지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러시아에 매입할 때 배경 그리고 미국의 배경 그리고 과정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영향 알래스카의 위상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가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먼저 여기를 미국보다 먼저 정복을 했었습니다. 예, 러시아가 넓은 땅인 거 아시죠? 네, 다들 그 서유럽 지역부터 유럽 지역부터 네, 동해 그리고 태평양까지 진출한 걸로 알고 계실 건데요. 이미 1800년 되기 전 1700년대 18세기 중반에 이 비투스 조나센 베링이라는 사람이 덴마크 출신이거든요. 탐험가가 여기를 발견하고 표트르 대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이 알래스카에 대한 보고를 표트르 대제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때 포르투갈 대자가 여기를 좀 탐험을 해보면 안 되겠냐라는 이미 말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네, 여기서 지금 포르투갈 대제는 아마 여러분 다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러시아를 소유화시키기 위한 아주 유명한 황제였죠.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투갈 대제가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1799년쯤 되면 러시아 황제는 포트르 대제도 러시아 제국 황제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은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파벨 1세가 황제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알래스카가 사실 자연스럽게 정복이 됐죠. 그 땅에 사실 누가 있지가 않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런 땅이 다름없는데 북극뿐만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땅인데 이 빈집을 이제 차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파벨 1세라는 그 러시아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쪽을 회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러시아 아메리칸 회사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우리말로 이렇지만은 러시아 말로 떠올리겠죠. 그렇게 됐는데요. 1867년까지 알래스카를 팔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한 70년 정도 관리할 수 있게 지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알래스카를 차지하기 위한 초대 이 회사의 총독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알렉산드르 바라노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워낙 이 태평양 쪽 관심이 좀 되게 많았던 사람이고요. 이 당시 아직 그 1899년부터 이제 19세기 초반까지 1810몇 년까지 그 제가 알기로는 총독을 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아직 미국이 그 캘리포니아 있죠? 이주까지 물론 뭐 진출은 했지만 뭐 아주 많은 지식도 별로 없고 아직 스페인이나 그런 입김이 좀 강했던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이 틈새에 그 러시아 쪽의 총독이었던 이 알렉산더 바라노프가요. 캘리포니아라는 지역까지 와서 요새를 쌓기도 합니다.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와이에 대한 그 사업도 좀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알렉산드르 바라노프 같은 사람은 태평양 방면으로 대미, 대중국 무역 이런 방면에 좀 증가를 시키는 데 기여를 많이 합니다. 물론 탐험도 하고 요새도 건설하고요. 네, 그 증거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포트 로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러시아가 한때 잠시 쌓아놨던 그 미국 서부에 있는 요새거든요. 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게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항상 18세기, 19세기 하면은 뭐 맨날 유럽 이런 데만, 중국 이런 데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영향으로 넓어지는 거 생각 못했죠. 네, 그런 부분 나오고요. 하와이도 이때 요새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날았다는 말은 이미 하와이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아직 러시아 제국은 워낙 또 영토가 넓다 보니까 전쟁도 많고 갈등할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래도 너무 감당해야 되는 영토가 넓으니까 그만큼의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데는 뭐 요새 건설 정도만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미국의 진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사장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일단 알래스카를 팔 때가 1867년인데 이 당시에 러시아는 아주 큰 전쟁을 하나 하게 되죠. 그것도 러시아가 사실 알래스카만큼이나 알래스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좀 직접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흑해를 차지하기 위한 완전히 막 그 자기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림 전쟁이라는 것이죠. 보면 제 하살표가 보이실 건데 여기 하살표 자체가 크림반도거든요. 크림, 먹는 크림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지역을 크림반도 지역이라 부르고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유럽이랑 뭐 아프리카랑 아랍 지방이 있고 그렇죠. 터키 있고 여기가 바로 흑해인데요. 여기는 아주 많은 선박과 항해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 세바스토폴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오데사가 있고 소치, 올림픽도 유명하죠? 올림픽, 소치 올림픽. 그리고 콘스탄차라는 곳이고 오데사 이런 데 있죠? 여기는 무역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곡물지대가 유명하죠,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유럽으로 물론 육로로도 전파되지만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무역이 진행됩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곡물 같은 거. 근데 이때 반드시 흑해를 좀 장악하고 있으면은 이 지역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확보가 가능하고요. 특히 이스탄불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미 오스만이요. 이 크림반도를 좀 장악하고 있었던 과정이고요. 그리고 터키 전역이 당연히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러시아 땅이 보이실 텐데요. 이 둘이가 전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지리적으로 흑해를 끼고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때 러시아의 진출을 좀 많이 무서워했던, 좀 두려워하고 나름대로 좀 견제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죠. 바로 프랑스, 영국,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였지요. 이런 나라들이 오스만에 좀 끼어들어가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이랑 러시아만 싸웠으면은 좀 이득이 있을 줄 몰랐는데 러시아가 이겼을 수도 있죠. 근데 이 프랑스, 영국까지 가세를 해버려가지고 러시아에게 좀 전황이 좀 불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러시아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이때 좀 유명한 간호사였습니다. 활동했던 거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아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때 러시아는요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정 소비를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뭔가 다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돈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당연히 뭐 우크라이나 땅, 뭐 러시아 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점거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 땅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쪽은 고대에는 또 이렇게 슬라브 쪽, 동유럽 쪽의 땅이었는데 이게 한 조선시대쯤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에 좀 들어갑니다. 이게 이스탄불을 이제 정복했던 메흐메트 2세라는 오스만 제국 황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많은 동유럽 아주 많은 지역이랑 특히 여기 크림반도 지역까지 좀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하고 그런 거죠. 그 이후로 약 한 400년, 3, 400년 흘렀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때 미국은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미국이 일단 산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때 미국도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50년대였고요. 미국은 60년대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제 반대를 하는 북부 그리고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의 갈등이었죠. 물론 이 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부도 이렇게 북부에 끼어들어가지고 남부랑 같이 싸우게 되죠. 여러 가지 북부 쪽에서 서부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도 역시 북부에 가세를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때 미국이 서부까지
어떻게 계속 지리적인 프론티어 진출을 하게 되지만 아직 뭐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모르죠. 텍사스도 남부였기 때문에 그 남부 지역이 동부 말고 이런 숨어진 지역 이런 데도 갈지도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부에 도움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좌우지간에 예, 서북부랑 남부가 이렇게 대립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도 좀 작용했겠죠. 아무튼 노예제를 반대하고 흑인들을 많이 얻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북부가 승리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가 벌어집니다. 물론 뭐 다른 외세의 도움도 분명히 아주 조금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남북전쟁, 또 시빌 워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도 전함을 좀 정리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남북전쟁 1867년 알래스카 매매하는 그 해에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러시아 제국이요. 미국 남부랑 북부 중에 어디를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결정합니다. 북부를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일단 지리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부에 붙으면은 더 경제적으로 교류를 할 게 많죠. 이때는 아직 미국, 러시아가 그렇게 견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공공의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그 당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으쌰으쌰 분위기가 얼마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영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방어 이런 것들을 하는 태세였고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암묵적인 동맹 관계였다고 볼 수 있죠. 북부가 좀 더 특히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래스카 매입을 어떻게 하는가 간단히 한번 진행을 과정을 보도록 하죠. 밑에 뭐두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똑같아 보이겠지만 완전히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그때 윌리엄 슈워드라는 장군 그 사람이 주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상원의원에 일단 허가가 떨어졌고요. 이것을 토대로 슈워드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이 매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러시아에서 불려진 사람은 알렉산드르 2세 황제, 이때 또 알렉산드르 2세 황제였습니다. 이때 에드와르트 스테클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 이런 모습이죠. 예. 네, 오른쪽 사람이 슈워드고요. 왼쪽 사람이 스테클,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이 서로 모여가지고 알래스카 매입에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당시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도 안 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완전 헐값이죠.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도 안 되는 땅으로 이렇게 땅을 매입하게 되는 시츄에이션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마 급했을 거예요. 일단 좀 더 큰 돈보다는 큰 돈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급하게 돈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돈을 매수하게 되고요. 매매하게 되고요. 그 보증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United States 그런 말이 보이나요? 대충. 아무튼 그런 말들이 보이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인도 해주고 그런 것도 보증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래스카 매입이 되고요. 뭐 생각보다 뭐 밤새 이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아마 이 돈 조정이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 조정을 좀 하려고 하다가 이 정도의 돈으로 낙찰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미국은 얼마로 사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러시아가 미국 남북 전쟁 때요 어느 정도 금 같은 걸로 지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작용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큰 돈을 받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네, 오전 4시에 타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 현지 시간이겠죠. 등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에서 이제 3월 30일로 타게 되는 모습이 주어지는 오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단 뭐 미국으로 진출은 했지만 뭐 영국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요. 아직은 개발할 곳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일단
뭐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를 좀 차려가지고 거기에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운용은 했지만 별로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역시 반발이 많았습니다. 슈워드의 냉장고가 아닌가. 이거는 그냥 냉장고 리프레저레이터 이거 하나 산 거 아니냐는 아주 반발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래스카를 산지 약 10, 20년도 안 돼가지고 금이 엄청나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골드러시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런 위상을 토대로 19세기, 19세기는 20세기 초반 주는 아니고 준주급으로 일단 격상이 됩니다. 사자마자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주가 되고 그러는데 일단 준주가 됩니다. 뭔가 반 정도는 주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사실 1,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할 때 미국이랑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죠. 이때 알류션 열도, 알래스카 지역에요. 대일 방어 시설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59년이 되면은 49번째 주가 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지금 미국의 주는 50개가 있죠. 50개 중에 이제 49번째 주가 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주 알래스카는 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가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 뭐 배 아플 일이긴 하죠. 근데 이 당시 러시아는요, 크게 영국과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영국에게는 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때가 지금 이게 1880년 18 지금 밑에 적고 있는데요. 80년대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 60년대 상황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찾기 어려워가지고 그나마 이 남북전쟁하고 그 오스만 투르크랑 러시아랑 싸웠던 크림 전쟁이랑 뭐 그런 거랑 최대한 비슷한 시기 걸 가져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이렇게 영토였죠, 대충. 이 정도였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여기도 이제 러시아 땅이었죠. 지금 보이실 거예요.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좀 해볼게요. 이제 보일 겁니다. 여기가 알래스카 그리고 이렇게 다 제가 대강 이거는 또 아니었으니까 대충 이 정도 네, 이렇게 다 칩시다. 네, 뭐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일단은 쿨리엇도 일단은 이쪽이 중국 거였으니까요. 이렇게 됐는데요. 어떻게든 중국은 중국이란다. 러시아 제국은 밑으로 내려야 되고 영국은 위로 러시아를 올려 보내야 됩니다. 왜냐? 러시아 제국이 부동항, 얼제는 항을 땅 항공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영국의 전 세계 해상 제해권은 그야말로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 건데요. 표트루 대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 북해 지방이거든요. 일단 요 소유력 지방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러시아는요. 그리고 지금 꿈꿔를 또 치고 있는데 크림반도에서 지금 러시아가 내려오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오스만이 막고 있고요. 여기 지금 프랑스, 영국도 가세를 해가지고 지금 흑해로는 지금 러시아가 못 내려오고 있죠. 그러려다 보니까 또 페르시아로 또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네요. 근데 이때 또 누가 막고 있습니까? 영국이 지금 빨간색 영토 보이시죠? 막고 있고요. 뭐 인도는 뭐 당연히 영국 거니까 할 수 없고요. 이제는 그러다 못해 지금 극동지방까지 와버렸습니다. 연해주가 지금 러시아에 들어갔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가 러시아 땅이 되어버렸고 여기서 사실 좀 부동한 건 아니죠. 아무튼 동해로 진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재팬시드 있는데 이거 재팬시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이스시로 보실게요. 네, 그런 부분. 네, 이거 뭐 여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 그래서 좀 뒤긴 하지만 뭐 영국이 거무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차이나 남부의 영국이 어느 정도 주둔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유럽 부분, 흑해 부분, 페르시아 부분 이까지 지금 영러가 완전히 대립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가 이때 크림반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페르시아나 이건 멀잖아. 그래서 어떻게 좀 안 되고 사실 지금 러시아가 전력을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크림반도예요. 여기
여기가 영국이나 오스만 제국이 막히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걸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알래스카를 관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알래스카가 이제 러시아가 좀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른쪽에 캐나다 식민지가 있죠? 영국 겁니다. 언젠가는 이 알래스카가 영국에게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의해서 이 영토 확장에 의미해가지고 강제로 먹힐 바에는 차라리 그 당시에 영국과 공동의 적이었던 미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차라리 미국한테 파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미 했을 겁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전쟁으로 인한 크림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지원을 빨리 얻고요. 그리고 알래스카는 넘기되 그 당시 동맹국이었던 미국한테 파는 겁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죠. 영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성국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적성국이라고 판단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주체 없이 파게 된 거죠. 아마 러시아니 때 미국이 엄청난 대국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아무튼 뭐 아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벌어지는 것도 완전 먼 미래이기 때문에 당장의 현재를 봤을 때는 영국의 진출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알래스카의 어떤 이득도 돈으로 받아내야 되고 그런 재정 척추확충이 중요하다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또 미국과의 연대도 강화시키는 일석삼조의 1타 3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요. 진짜 영원한 척도 오방도 없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아마 영국, 러시아, 미국일 겁니다. 보시면 특히 오스만 제국도 좀 가세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일단 영국, 러시아는요. 이때만 하더라도 완전 경쟁 관계였는데 영국에서 유럽에서 독일이 이제 올라오죠. 19세기 후반에 특히 완전 후반에 독일 통일하고요. 제1차 세계대전이 사실 독일과 갈등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영국이 독일을 샌드위치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랑 급 관계를 회복하죠. 네, 그런 부분이 주어집니다. 네, 1904년 20세기가 넘어가면은 영러 사이가 좋아집니다. 독일 사이에 끼고 동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영국 이렇게 샌드위치 하는 거죠.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영러가 불가피하게 갈등 관계였다가 협상 관계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당시에 뭐 소련으로 이름 바뀌었지만 이미 미국, 소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알래스카를 매입할 정도로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부터 그 전쟁 후 해가지고 이미 적성국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냉전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전 되면은 미국, 소련은 완전히 냉전으로서 갈등하는 관계가 되죠. 지금도 그닥 사이가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안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때 러시아랑 전쟁했던 크림반도에서 전쟁했던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죠.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랑 러시아 지금 사이가 어떨까요? 네, 원래 또 지금 최근 별로 안 좋을 뻔했다가 지금은 또 터키가 EU 연합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는 좀 EU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러시아, 중국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죠. 이란 쪽이랑. 그래서 이쪽이랑 조금 친해지는 특히 러시아랑은 좀 많이 우호 관계가 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따라 이게 국가 관계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그런 관계일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알래스카는 지정학적 중요성 증명되는 거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냉전 시대 때 이 소련과 미국과 경계를 맞닿고 있는 지역이라면 모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이겠죠. 네,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3월 30일 크림 전쟁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알래스카 매입 사건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좌우지간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 역사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들어오기도 흥선대원군이 딱 집권하기 초기였네요.
한창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네, 흥선대 모시겠다는 거, 네, 그 정도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질문 언제나 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미였습니다. 아디오스.